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정면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때도 스포츠는 계속되겠죠?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데요. 또 가족들이 모여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프로야구 정규 시즌 막판 순위 싸움이 계속되는데요. 선두 기아와 2위 두산이 한 경기 반차고요. 또 한국 시리즈 직행권이 걸린 1위를 다툽니다. 3위 롯데와 4위 NC도 3위를 두고 경쟁 중이고요. 네. 정규 시즌 최종일인 10월 3일에야 또 2위와 3위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의 41살 이승엽 선수가 10월 3일에 대구에서 열리는 넥센과의 경기에서 은퇴 경기를 치릅니다. 이승엽 선수는 한국과 일본에서 홈런 600개 이상을 쳤고요. 올 시즌도 홈런 22개를 때렸지만 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네. 은퇴 경기 입장권 24,000장은 벌써 매진될 만큼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요. 예? 또 은퇴 경기 시고자는 아내 이송정 씨가 나서고 10호는 이승엽 선수가 합니다. 예. 그렇군요. 좀 각별하겠습니다. 그죠? 감회도 네. 새로울 것 같고, 그렇죠? 가을 네, 야구도 맞습니다. 시작이 되죠? 네, 10월 5일에 정규 시즌 4위와 5위가 맞붙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리고요. 8일부터는 정규 시즌 3위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팀이 대결하는 준플레이오프가 치러집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포스트 시즌이 돌입을 하는데요. 네. 또 류현진 선수의 소속팀 LA 다저스는 7일부터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고요. 류현진 선수는 선발 투수 진입을 노립니다. 네. 또 다른 빅매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축구대표팀이 유럽 원정 평가점 2연전을 치릅니다. 7일 토요일 밤 11시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맞붙고요. 10일에는 스위스에서 모로코와 격돌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국내 프로축구 일정을 감안해서 23명 전원을 해외파로 구성했고요. 네. 사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 영입설 관련한 논란으로 또 민심이 싸늘한 상황이라서 또 이번에 화끈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프로축구도 계속 이어지죠? 네, K리그 클래식은 30일과 10월 1일에 32라운드를 치르고요. 1일에 33라운드까지 치른 뒤에 또 1위부터 6위까지는 상위 스플릿, 7위부터 12위까지는 하위 스플릿으로 나뉘고요. 네. 현재 6위 강원과 7위 포항이 승점 4점 차를 기록 중인데 또 6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펼칩니다. 네. 또 그리고 명절하면 또 이 씨름도 또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네, 추석 장사 씨름대회가 내일부터 10월 5일까지 경북 구미시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남자 4체급과 여자 3체급 등 총 7체급의 우승자를 가리고요. 특히 145kg급 이하 백두급에서는 손명호 선수가 2연패를 노립니다. 네, 그 이후에 추석 때 볼만한 스포츠 일정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10월 1일에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뉴질랜드 오픈 최종 라운드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시즌 14승째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는 또 미국 팀과 인터내셔널 팀 12명씩이 대결하는 프레지던츠 컵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 대회가 열리는데요.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는 10월 1일까지 헝가리에서 열리고요. 또 2차 대회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데 또 우리나라 심석희와 최민정 선수 등이 출전해서 또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 국정농단. 정치 힐링쇼 국정농단. 네. 이 정치 고수들의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네, 근데 왜 혼자 오셨습니까?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일부러 좀 늦게 와라. 그런 건 아니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석현 의원 오시기 전에 네. 그러면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세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바른정당 뒤숭숭합니까? 예, 크지도 않은 정당인데, 좀, 말들도 많고, 바람 잘 날 없네요. 네. 예. 통추위인가요? 통합추진위원회? 네. 예. 그거 실제로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한다 그러더니 그 뒤에 나오는 소식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약간 치고 빠지나 여론을 떠보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좀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또 추가 얘기가 나오겠죠? 네네. 저희들은 위기가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하겠습니다. 네. 뒤늦게 이석현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미리 사전에 상의하셔가지고 시차를 두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네. 그제 이제 대통령하고 여야 사당 대표가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이제 여야가 없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그 회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번 회동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에 다행히 이제 여야 사당 이렇게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많이 공유했다고 봅니다. 특히 네. 이제 유엔 갔다 오셔서 그 보고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정당이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수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네, 제1야당 홍준표 대표 빠진 거가 좀 옥에 튀었지만 네. 일단 국민들께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이라는 게 모였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이런 수준은 좀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안보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수시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또 미국의 B-1B가 한반도 상공위를 날아다니고 이런 죄송합니다. 상황이고 또 미국 트럼프와 또 북한의 김정은이 서로 말폭탄 주고받는 정말 일촉즉발의 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합의문도 조금 더 원론적인 수준을 좀 뛰어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아쉬움은 근데 그 합의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이제 야당 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원인을 또 청와대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의원 외교에 나서신다는 또 소리가 들리던데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워싱턴하고 뉴욕에 가서 이제 그쪽에 이제 의회 지도자들, 우리 한반도 문제 영향력 있는 또 조야 인사들을 만나요. 네. 국무부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모두 여야가 함께 하자.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기조에서 저하고 이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네. 또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님, 네, 우리 당에 또 이제 민주당에는 저하고 김도관 의원, 네,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은 빠진 것 같은데요. 왜 빠졌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실은 지난번에 몇 분들이 먼저 갔다 오셨어요. 미국에. 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을 했다고 보도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쪽에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4명이 갔다 오는데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남이나 북이나 공멸하기 때문에 그 전쟁은 막아내야 되겠는데 그런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또 좀 전달하고 싶고 또 미국 측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때로는 의견 토론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로 지금 예약을 해놨어요.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제 곧 미국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데요. 예. 그럼 선제적으로 가서 딱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홍준표 대표 가시는 건 저는 별로 이렇게 나라에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전술핵 배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번에도 가서 또 그 얘기 하신다고. 그런데 예. 근데 미국 분위기가 전술핵 배치를 귀담아 듣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 1991년에 우리 한반도에서 핵무기 150기를 빼내간 걸 마지막으로 핵무기들이 철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 러시아하고 그 미국 간의 군축 협상에서 그게 다 합의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었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큰 틀에서의 지금 군축인데 그거를 지금 여타 핵무기를 다시 갖다 놔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또 어떤 문제냐면 실제로 그렇게 됐다 하면 북한 핵을 폐기해야 된다고 할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 핵 대 핵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걸 이제 저희가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어서 우리가 다녀온 한여흘 뒤에 홍준표 대표가 또 오신다 미국에 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네. 진수희 최고위원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대표의 독자 외교에 대해서. 근데 전술핵 배치하고 관련해서 그게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일단 가면 지금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듯이 홍 대표가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지 아닌지는 일단 이번에 홍 대표 가신다니까 네. 가서 보면 만나고 나면 뭔가 입장이 달라지든지 계속 고수하든지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네, 그게 뭐 그 자체가 나는 국익 있게 그런데 이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몇 분들이 갔다 오셨는데 미 국무부의 그 관계자들이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제 그쪽에 우리 한반도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을 전술핵에 대한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가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리고 과연 그것이 해법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왕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가 미국 해고산 보고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괌에도 있고 오키나와에도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꼭 이걸 옛날에 철수했던 핵무기를 들어갔다가 여기다 재배치해야만 되는가 일시적으로 핵무기를 전개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왜 홍 대표가 자꾸 그 전술핵 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집중적으로 자꾸 이슈 제기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네요. 다른 정치적인 이유 배경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이제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네. 국민들이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 대표께 물어보시죠. 네, 홍 대표 모셔서 한번 물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문정인 그 외교안보특보의 그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이 발언이 또 다른 또 이렇게 약간 논란을 좀 낳고 있고 이게 이제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 문제로 이렇게 자꾸 또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그 바깥에서 보기에 상당히 좀 약간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석현 위원님께서 약간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그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강조하신 건데 네.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 방점시킨 건데 그 앞에 한미 동맹이 깨져도 이렇게 예, 그 부분에다가 그렇죠. 방점을 두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일에 문정인 교수가 이 뒤집어서 거꾸로 한번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한미동맹을 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말했다면 더 많이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 얘기는. 네. 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문 교수는 지금 신분이 그 공직 관리는 아닙니다. 그 자문을 해주는 그런 특별보좌관으로 청와대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그 학자들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문 교수는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 문 교수 얘기가 지난번에도 논란이 일어나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네. 학자들 말씀 중에 한 번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식 직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자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진수희 최고위원께서는 약간 불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한미 동맹이 가지는 그 함의나 효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깨지더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깨지면 이게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깨진다 이러면 국민들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한미연합사 뭐 해체라든지 예, 예.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예. 그 연상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대단히 곤란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격의 문제에 있어서 특보라는 자격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런 말씀을 자유롭게 하시고 싶으면 특보 자리 내려놓으시고 그냥 학자의 입장에서 그냥 사적으로 대통령께 자문을 하시든지 그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네. 여당에서도 무조건 감싸기만 할 일은 아니다. 어떻든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혼선이 자주 오면 앞으로 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죠. 예. 어떻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고요. 어떻든 이 문 교수가 한 얘기는 한미 동맹을 깨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방편으로서 그 말을 사용했는데 그게 네. 또 국민 여러분께 또 불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청와대 회동에서 사실은 이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굉장히 또 야권 쪽에서 많이 또 요구를 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뭔가 좀 조치를 정말로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취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취할 생각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좀 그런데 이석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외교안보 라인 내에서에 일어나는 뭐 어떤 갈등이랄까 이런 게 문제가 뭐 없다고 보십니까? 견해 차이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방장관 얘기 나오게 보면 예.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내부에 혼선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자기 생각들을 불쑥불쑥 말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최종적으로 그런 정책을 결정짓는 분은 또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 계속 만약에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조치를 그럴 수도 취할 있는 거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게요 다른 분야가 아니잖아요. 무슨 경제 사회 정책 분야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분야의 최고 그 책임자들 사이에서 이런 혼선이 있다는 거는 정말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조처를 생각하십니까? 취하시는 게 대통령이 일하시기에도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만 덧붙이면은 우리가 지난 시대에 일사불란한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말의 차이가 나면은 막 굉장히 따져묻고 그랬는데 예. 나는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 다만 어떤 쪽으로 규격을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아니, 잠시, 이분- 잠깐만요. 예, 예. 잠시 지금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어서 네, 잠시 열기를 좀 식히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